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돌려받는지가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주도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터파크 개장 첫날부터 하수가 넘쳐 흐른 신화 역사공원. 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번졌고 제주도의회가 이후 대규모 사업장 22곳에 대한 1년 넘는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백통신원이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고 결론 내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도내 언론에서도 제주도가 백통신원의 조세 감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만 7건인데 대부분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액을 환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되자 오영훈 지사는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세금 감면의 문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 지사가 보고는 받았지만 공개가 금지된 것이라는 규정의 실체는 백통신원의 경우 감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2019년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열고 백통신원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세금 환수를 명시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와 도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정을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놓고도 몰랐거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9년 당시에 제주도가 이곳을 추징할 수 없다는 지금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은 제주도의 직무유기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감면된 세금의 추징 여부는 물론 추징 대상인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주도의 이번 과세 정보 공개로 백통신원 리조트는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도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 건물을 다 짓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6개월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 중인데 의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읍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물 공사를 마친 민관협력의원. 장비까지 다 갖췄지만 정작 1년 6개월째 개원을 못했습니다. 5차례나 공개 모집을 했지만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5차에서는 진료 시간을 줄이고 주중 한 차례 쉴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조건을 크게 완화했지만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의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의사들이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 휴일하고 야간 부분에 최대로 2명까지 추가 연장 시간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숨통이 트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원에만 급급해 근무 시간 축소와 비용 지원 등 당근책만 내놓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설립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가 읍면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델이어서 불안하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 또 이렇게 겨우 구하고 또 나가고 겨우 구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 뻔하게 보여지는데 의료 단체들은 전문가 토론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귀포 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협력해 주민들이 주말과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호텔 주차 빌딩에서 SUV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차량이 주차 빌딩 옆에 있는 식당을 덮쳤는데 식당 주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주방 쪽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잔해물들이 쏟아집니다. 무너진 천장에는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차 앞부분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식당 주인은 그대로 주저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뭐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난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가게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돼 있는 거고. 식당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건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식당 지붕 위로 추락한 겁니다. SUV 차량은 주차장 난간을 뚫고 영업을 준비하던 바로 옆 식당 주방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팔등을 다친 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크게 놀란 40대 식당 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빌딩 1층에서 2층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과 운전 미숙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 가족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멈춰 브레이크 좀 밟았어요. 근데 차가 쭉 가다니만 쫙 가버더라고. 걔가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있는 상태에서 갔어. 사고가 난 주차 빌딩은 추락 방지 시설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시설물 강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로 경남 밀양의 얼음골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늦가을에 수확해 주로 설에 판매하는 부사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내년 설에도 금사과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얼음골의 한 사과 농장. 열매가 되었어야 할 꽃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나무 한 그루에 150개 이상의 사과가 열려야 하지만 20-30개 정도만 보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사과꽃 수정 시기인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아침 기온이 3-4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고지대는 60% 정도 사과가 열렸지만 저지대는 20% 수준으로 피해가 더 큽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작년처럼 늦은 장마일에서 방지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더 열악한 재배 환경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는 지난해에도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40% 정도 줄었는데 올해 또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5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늦가을에 수확해 설 전에 판매하는 부사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 설에도 금사과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사과값 폭등은 달갑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 큰 이득이 없어요.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상인들 밭대기를 사가 몇십억씩 사가 갖다 연사.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발생한 생육 장애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과 함께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해 적절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요즘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햇볕이 강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귀포시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덥긴 덥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껴서 햇볕을 가려주겠지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시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가끔씩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주말인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분포도를 보시면 주로 남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의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2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23도, 동부 지역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운항 정보 참고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은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호텔 직원 20여 명은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회 회계 담당자가 3억 7천만 원을 횡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회사가 나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조 금고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구역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2호와 협재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이 24일 조기 개장하는데 물놀이 구역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크면 형사 입건돼 해경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주시의 한 치과에서 60대 중국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이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치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CCTV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 측은 시술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12월 새벽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기도 했다며 감금 혐의는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을 고려했을 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60살 이상 취업자는 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